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때 세계의 심장이자 문명의 요람이었던 유럽이 지금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럽 하면 때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대체로 찬란합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이자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들의 본거지였고 인류 문명의 정수를 꽃피웠던 예술과 철학의 고향이었죠. 그들의 콧대는 하늘을 찔렀고 자부심은 대륙 전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콧대 높던 유럽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서서히 침몰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요?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니냐고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소설보다 더 잔혹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급격한 산업 붕괴, 그리고 뿌리 깊은 사회적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던 그들의 심장은 이제 서서히 식어가고 있고 그들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상황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던져줍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유럽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독일이 지금 밤만 되면 전기차 충전소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벤츠와 BMW, 아우디의 나라에서 전기차를 제대로 충전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니. 이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유럽의 산업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섬뜩한 신호탄인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찬란했던 유럽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몰락은 과연 일시적인 위기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선이 없는 쇠락의 시작일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 콧대 높던 유럽이 맞이한 비극적인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경고음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유럽 몰락의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유럽의 몰락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들이 얼마나 높이 서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유럽은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의 연기와 함께 시작된 대변혁은 유럽 대륙을 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기술과 자본은 전 지구로 뻗어나갔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정점이었으며 독일은 정밀 기계와 화학 산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굳게 믿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잠시 휘청이기도 했지만 유럽은 미국의 마셜 플랜과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적적인 재건을 이뤄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며 경제적 통합을 꿈꿨죠. 이 과정에서 유럽은 또다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딛고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들은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동력 삼아 공장을 돌렸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와 기계류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치웠습니다. 유럽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복지, 환경 보호에 대한 선도적인 자세,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그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곧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대륙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에만 매달릴 때 유럽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을 논하며 한 수 위의 품격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콧대는 하늘을 찔렀고 스스로를 세계의 도덕적, 경제적, 문화적 리더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만심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이제 서서히 퇴색하고 그 자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영광에 드리워진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발등에 떨어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은 오랫동안 러시아산 값싼 천연가스에 의존해 왔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말이죠. 러시아는 유럽의 거대한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유럽은 그 덕분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돌리고 난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었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제재에 맞서 가스 공급을 무기화했고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유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던 샤워기가 갑자기 얼음물만 찔끔거리는 수준으로 바뀐 격이죠. 아니, 아예 물이 끊겨버린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자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학, 철강, 유리, 비료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독일의 한 유명 비료 회사는 가스 가격 폭등으로 생산을 중단했고,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쓰러뜨린 겁니다. 가정의 부담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었고, 겨울철 난방을 위해 옷을 껴입고 생활하는 풍경이 유럽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전기 요금도 치솟아 한때 유럽의 상징이던 화려한 야경은 어둠 속에 잠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을, 그들의 자부심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통째로 뒤흔드는 근본적인 위기였습니다. 값싼 에너지는 유럽 산업의 심장이었고 그 심장이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유럽은 비싼 값에 LNG를 수입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과거의 경쟁력을 되찾기엔 역부족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유럽의 발등에 불을 지폈다면 녹색 전환이라는 명분은 그 불길을 더욱 키웠습니다. 유럽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찬 녹색 전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탈탄소화를 목표로 석탄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에 올인했죠. 환경을 생각하는 고귀한 이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냉정하고 현실적인 계산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뜨지 않으면 전력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여기에 러시아산 가스 공급까지 끊기자 유럽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마치 튼튼한 다리 대신 흔들리는 징검다리에만 의존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실패는 유럽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값비싸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화학 기업인 바스프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유럽 내 공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에너지를 찾아 미국이나 아시아로 떠나는 탈유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전기차 충전소 대란과 직결됩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자랑하던 독일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전기차를 충전할 전기가 부족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밤에 전력 수요가 몰리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일부 전기차 충전소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운영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전기차를 사라고 장려해놓고 정작 밤에는 충전도 못하게 하는 나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일까요? 유럽, 특히 독일은 자신들의 환경 정책이 결국 산업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때 세계를 선도하던 제조업 강국 유럽의 위상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몰락은 비단 내부적인 에너지 정책 실패나 산업 경쟁력 약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유럽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회귀 정책을 통해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고 유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1대1로와 같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두 거대 세력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도 그렇다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 있는 작은 배처럼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안보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미국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유럽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부족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외치던 유럽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밀려드는 난민들은 유럽 사회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자들과 기존 거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극우 포퓰리즘의 성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냄비 속의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듯 유럽 사회 내부의 분열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유럽의 목소리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계의 의제를 설정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강대국들의 결정에 휘둘리거나 내부 문제 해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유럽의 자부심은 이제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쇠락의 운명일까요? 유럽의 경제적, 지정학적 위기는 사회 내부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치솟는 에너지 비용은 서민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었고 복지 시스템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유럽 복지국가의 상징이던 각종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면서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유럽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특히 남유럽 국가들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어가면서 유럽 사회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썩어가듯 미래 세대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문제는 유럽의 잠재력을 더욱 갉아먹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기대 수명은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불균형은 유럽 경제에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민자 통합의 실패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도 유럽을 옥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에 편승하여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을 주장하며 유럽연합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인류 통합의 이상을 보여주던 유럽이 이제는 각자의 이익만을 좇는 파편화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유럽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희미해지고 현재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과연 유럽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만을 간직한 채 서서히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재 유럽의 상황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콧대 높던 유럽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복잡하고 암울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은 이제 에너지 위기, 산업 붕괴과 지정학적 위상 약화, 그리고 뿌리 깊은 사회적 갈등이라는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차 충전소대라는 이러한 유럽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럽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대륙에 국한된 비극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경고를 던져줍니다. 첫째,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입니다. 값싼 에너지에 대한 무비판적인 의존은 결국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유럽은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둘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입니다. 유럽의 녹색 전환 정책은 고귀한 이상을 담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기술적 기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죠. 어떤 정책이든 이상과 현실 사이에 냉철한 균형 감각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셋째,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능동적인 대처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략을 수정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과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문제는 어떤 사회든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통합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강대국은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륙도 한순간의 오판과 안일함으로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콧대 높던 유럽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한때 세계의 심장이자 문명의 요람이었던 유럽이 지금 에너지 위기와 산업 붕괴고 그리고 뿌리 깊은 사회적 갈등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차 충전소 대란은 이러한 유럽의 암울한 미래를 상징하는 섬뜩한 경고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유럽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만을 간직한 채 쇠락의 길을 걷는 거대한 유적으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마치 거대한 유기체와 같아서 한 부분의 병은 결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유럽의 위기는 전 세계 공급망과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 현실에 기반한 미래 전략 수립,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만의 확고한 위치를 다지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경제 자유시대에서 다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과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경제 자유시대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